남의 낡은 옷을 자주 입는 여성이 왜 점점 자기 삶까지 낡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은 그저 옷일 뿐이라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얻어 입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검소하면 오히려 미덕 아니냐고.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익숙한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합니다. 문제는 옷감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남이 버린 시간, 남이 벗어놓은 기운, 남이 흘려보낸 자기 인식이 조용히 당신의 안으로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매일 몸에 두르는 것으로도 자신을 선언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새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남은 것을 받아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옷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인생은 늘 사소한 곳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작고 반복되는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남의 낡은 옷을 자주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약의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내면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나는 새 것을 누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늘 남이 쓰던 것을 받아도 괜찮다. 나는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나는 남이 남긴 자리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은 늘 자기 생각에 맞는 삶을 끌어당깁니다. 스스로를 낮게 대하는 사람에게 세상도 낮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타인도 점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는 사람의 호의처럼 보입니다. 아깝지 않게 입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차피 멀쩡하니 괜찮다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 깊은 곳에 이상한 습관이 남습니다. 내 것은 없어도 된다. 새 것은 부담스럽다. 내가 먼저 고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기 선택의 감각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옷만 남의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남의 것을 입고 기준도 남의 것을 입고 결국 운명까지 남이 벗어놓은 것을 따라 입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품격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존엄을 배워야 하고 존엄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남의 낡은 옷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서 입는 습관은 자신을 귀하게 다루는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허세도 아닙니다. 사치의 권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은 평생 남을 먼저 챙깁니다. 가족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본인은 늘 남은 것을 입습니다. 남편 옷은 새로 사주고 자식 옷은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은 누가 주는 옷이면 감사하다며 받아 입습니다. 겉으로 보면 희생입니다. 미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오래되면 자기 소멸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습관은 결국 자기 운을 깎아 먹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는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남기 쉽습니다. 존중은 줄어들고 부탁은 늘어나고 기대는 커지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먼저 자기 가치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교육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쓰면 남도 나를 함부로 씁니다. 내가 나를 늘 뒤로 미루면 남도 나를 뒤로 미룹니다. 내가 나를 늘 남은 것으로 채우면
세상도 당신에게 남은 것만 던져줍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매우 정확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남의 낡은 옷을 자주 입는 행위는 단지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선언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누릴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 답이 매일 몸 위에 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반박할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옷도 있지 않느냐고. 형편이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나눠 입으며 살지 않았느냐고. 맞습니다. 나눔 자체가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문제는 의식 없는 습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새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주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의 기준 없이 받아 입기 시작하면 마음은 그에 맞추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표정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결국 인생의 결이 변합니다. 남의 낡은 옷을 자주 입는 여성 앞에 끝내 놓이게 되는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것입니다. 자존감의 마모, 관계의 왜곡, 삶의 기운이 점점 가라앉는 세 가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그림자가 왜 자신에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존중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늘 아끼며 살았는데 왜 마음은 더 궁핍해지는지 모릅니다. 늘 남을 위해 양보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서운함 뿐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원인이 당신이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 더 깊은 결핍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여성은 새 옷을 눈앞에 두고도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누군가가 입던 옷은 편하게 받아 입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 하나를 고르는 일에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 성향의 차이도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결핍의 흔적입니다. 더 오래된 자기 부정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많은 막힘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만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먼저가 되어도 된다는 허락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어려서부터 양보를 미덕으로 배운 사람, 조용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운 사람, 튀지 말아야 안전하다고 배운 사람, 나를 내세우면 욕심 많다는 소리를 듣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존재를 작게 접어두는 법부터 익힙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박힙니다. 나는 조금 덜 받아도 된다. 나는 좋은 것을 마지막에 가져도 된다. 나는 늘 남은 자리여도 괜찮다. 문제는 이 문장이 습관이 되면 그 뒤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써도 될까? 내가 이런 것을 가져도 될까? 내가 새 것을 선택해도 될까? 그 작은 망설임이 쌓이면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약해집니다. 옷 하나 고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삶을 고르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낡은 옷을 자주 입는 여성 중에는 이상하리만큼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어 넘깁니다. 손해를 봐도 참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입을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에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나는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나보다 남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타인에게 정확히 읽힙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로 먼저 읽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는 묘한 체념의 기운이 있습니다. 부탁해도 되겠다는 기운이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해도 쉽게 거절하지 못하겠다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자꾸 억울해집니다. 본인은 검소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자꾸 초라해집니다. 본인은 배려하며 살았는데 결과는 자꾸 가볍게 취급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기 평가가 바깥 현실로 번져 나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책임이 많으니 자신을 미뤄도 견딥니다. 하지만 50을 넘고 60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더 이상 거짓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은 자기 대접의 총합을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삶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허무, 누구보다 아꼈는데 이상하게 복은 모이지 않는다는 불안, 누구보다 성실했는데 왜 존중은 늘 부족한가 하는 서러움, 이 감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후순위로 둔 삶의 결과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외부 조건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의 낡은 옷을 자주 입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존재를 남은 것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나는 새 것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선택의 중심이 아니다. 나는 늘 누군가의 다음 순서다. 이 인식이 깊어지면 삶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꿈도 작아집니다. 기대도 줄어듭니다. 목소리도 낮아집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만 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비교에서 옵니다. 남의 낡은 옷을 자주 입는 여성은 겉으로는 검소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주 움츠러듭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설명할 수 없는 위축감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늘 내 것을 당당히 갖지 못할까? 이런 감정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인간관계를 더욱 피곤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면 괜히 초조해집니다. 누군가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작아진 마음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크게 누릴 팔자가 아니야. 바로 이 자기 암시가 가장 위험합니다. 운명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막힘은 세 가지 두려움으로 모입니다.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욕심 많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운 마음, 스스로를 위해 선택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은 평생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복도 오래 붙잡지 못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갑니다. 사람이 곁에 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가 와도 손에 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옷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 안에 숨어있는 오래된 자기 판단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평생 품어온 결핍의 문장입니다. 바로 그 문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문장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으로 끊어야 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운명이 밖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복이 온다고 믿고
돈이 들어와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믿고 형편이 나아져야 자존감도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의 사유는 늘 더 근본적인 곳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삶은 소유보다 해석에서 갈리고 환경보다 태도에서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자기 존재를 존귀하게 해석하고 누구는 자기 존재를 늘 부족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그 해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남의 낡은 옷을 자주 입는 여성에게 필요한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붙들어 온 것은 가난만이 아니었습니다. 형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해 왔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아껴야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남은 것으로도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먼저 챙기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조용한 규정이 삶의 뿌리 깊은 곳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따라갔고 선택이 따라갔고 관계가 따라갔고 운명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자기 모습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태도를 낳고 태도가 습관을 낳고 습관이 결국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늘 자신을 후순위에 두는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말투가 작아집니다. 걸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요구 앞에서 쉽게 물러납니다. 칭찬을 들어도 민망해하며 한 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읽어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앞에 세우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조금 무시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늘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내면의 선언을 밖으로 번역해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꾸어야 할 것은 옷장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남의 낡은 옷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옷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입게 만드는 자기 인식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검소는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멸은 미덕이 아닙니다. 나눔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와 결합된 나눔은 결국 삶의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낮게 두는 습관은 결국 타인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이면 된다. 나는 이 정도 자리면 충분하다. 나는 늘 나중이어도 된다. 이 신호가 오래 누적되면 사람들은 정말로 당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사랑을 인간 존재의 핵심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를 귀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서 타인만 존중하려는 사람은 언젠가 마음이 마릅니다. 희생은 많았는데 기쁨은 적고 헌신은 많았는데 존중은 적고 책임은 많았는데 위로는 적은 삶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야 할 존엄을 오랫동안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잘못이냐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헌신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헌신은 결국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어머니는 자식에게도 잘못된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늘 희생시키는 아내는 남편에게도 왜곡된 익숙함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늘 낮추는 여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나는 당연히 뒤로 밀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른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바깥은 안의 축소판이라는 원리입니다. 마음속에 결핍이 깊으면 손도 늘 부족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많으면 선택도 늘 조심스러워집니다. 마음속에 자기 부정이 강하면 기회 앞에서도 스스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내면의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남은 것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늘 나중이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나는 새 것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도 된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색함이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자기 자신을 잘못 해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운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입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위기를 입고 기억을 입고 자기 암시를 입습니다. 늘 남이 벗어놓은 것을 걸칠 때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낡음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체념, 오래된 포기, 오래된 자기 축소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허락하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흐름이 바뀝니다. 복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조용히 방향을 뜹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반복된 자기 해석이 만든 열매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내가 나를 어디에 두는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늘 남은 것으로 채워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삶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면 삶도 당신을 낮추고 당신이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 삶도 조금씩 자세를 고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구체적입니다. 생각만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면의 언어를 실제 습관으로 옮기는 법, 오랫동안 굳어진 자기 축소를 끊는 법,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감각을 다시 몸에 새기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천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음은 방향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반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연습을 아주 작고 단단한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비싼 것이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남은 것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을 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내 존재를 내가 먼저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거나 입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남이 남긴 것으로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귀하게 대할 것이다. 이 문장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천천히 말하십시오. 거울 앞이면 더 좋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어도 좋습니다. 표정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입이 낯설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은 반복되는 말에 길들여집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낮추는 말을 되뇌었기 때문에 그 삶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한 번, 외출 전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짧게 말하되 단단하게 말하십시오. 말은 기도를 만들고, 기도는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결국 현실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자기 인식의 의식입니다. 지금 옷장 안에 있는 옷을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시오. 이 옷을 입을 때 나는 살아나는가? 아니면 작아지는가? 이 옷은 나를 단정하게 세우는가? 아니면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입니다. 당신을 흐리게 만드는 옷,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옷, 당신이 억지로 참고 입어온 옷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까운 것은 당신의 마음이 낡은 감각에 계속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 몇 벌보다 더 값진 것은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셋째, 당장 비싼 새 옷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양말 한 켤레여도 좋습니다. 손수건 한 장이어도 좋습니다. 단정한 상의 하나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내 의지로, 내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감각이 무너진 사람이 늘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값보다 선택이 먼저입니다. 크기보다 주체가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을 위해 직접 고르십시오. 그것이 자기 존중의 첫 행동입니다. 넷째, 침묵의 연습을 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좋은 걸 입으면 어색해. 나는 이런 것까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남는 거면 돼.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내면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누군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칭찬해도 민망해서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누군가 새 것을 샀다고 해서 괜히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모욕적인 농담을 멈추십시오.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기 말을 더 오래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말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다섯째, 눈을 감고 하루에 3분만이라도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표정은 차분하고 어깨는 펴져 있고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에게도 과하게 맞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다가도 왠지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예의를 갖추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상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익숙해져야 현실도 따라옵니다. 사람은 본 적 없는 삶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먼저 마음속에서라도 당신이 존중받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하루의 끝에서 자신에게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뒤로 밀었는가? 오늘 나는 나를 함부로 말했는가? 오늘 나는 남의 기준에 끌려갔는가?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내가 나를 귀하게 대했던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신 일, 외출 전에 옷매무새를 정돈한 일, 불편한 부탁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한 일, 이것들이 다 회복입니다. 사람은 거대한 사건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존중이 매일 쌓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새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흔들릴 때마다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낡은 것에 익숙한 마음은 계속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 그냥 예전처럼 살아도 돼. 굳이 바꿀 필요 없어. 네가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바로 그 속삭임이
당신을 다시 예전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오래된 힘입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끝내 지워지지 않는 의심, 나는 과연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그 가장 질긴 저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려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희망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습관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도 동시에 당신을 익숙하게 붙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하지 않아도 안전한 척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나를 귀하게 대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네가 갑자기 무슨 자격으로 그러느냐? 이제 와서 달라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괜히 어색해질 뿐이다.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다. 바로 이 목소리, 이 오래된 안쪽의 반대가 가장 큰 저항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며칠은 스스로를 아끼는 연습을 합니다. 며칠은 자기 말을 조심합니다. 며칠은 옷장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작은 것을 하나 고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망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괜히 사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누가 보면 웃지 않을까? 바로 이 감정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남이 준 것을 편하게 입고 다시 자신을 낮추는 말로 돌아가고 다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체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민망함은 틀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를 낮추며 살아오면 존중조차 낯설어집니다. 좋은 대접을 받아도 어색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몸을 빼게 됩니다. 새 것을 고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치 내가 누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사람처럼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자기 축소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려 할 때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낡은 생각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당신 안에서 질서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주변에서 옵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이 변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늘 양보해 주길 바라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 말 없이 받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주변은 당황합니다. 전에는 뭐든 괜찮다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낯설어 합니다. 심지어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어째서 이기심입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됩니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늦었지만 꼭 필요한 질서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익숙한 당신을 원합니다. 늘 참는 당신, 늘 양보하는 당신, 늘 남은 것으로 만족하는 당신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당신은 다루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남이 다루기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당신답게 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의 변화를 못마땅해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제야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저항은 실패의 기억에서 옵니다. 예전에 한번 자신을 위해 선택해 보려다가 무시당했던 경험. 예전에 한번 새롭게 살아보려다가 돈이 아까워졌던 경험.
예전에 한번 단정하게 자신을 세워보려다가 가족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이런 기억은 사람을 다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상처만 받는다. 괜히 달라지려다 후회한다.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라.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아팠다고 평생 자신을 낮추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 무시당했다고 평생 자신을 초라한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한 장면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면 됩니다. 오늘 또 남이 준 것에만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회복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돌아오면 내면의 중심은 점점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예전 자리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낯설 뿐이다. 두려울 뿐이다. 그러나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는 일은 늦었을 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남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 반복하십시오. 괜히 죄책감이 올라올 때 반복하십시오. 내 안에 오래된 저항은 큰 소리로 외치겠지만 새로운 당신은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목소리를 매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는 당신 삶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붙들고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가 나를 먼저 챙기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으면 누군가 돌아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을 잃게 만드는 것은 자기 존중이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끝없이 자신을 지워가며 얻는 관계는 오래가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낮추며 지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침묵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줄여갈 것인지 아니면 비로소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남이 벗어놓은 삶을 대신 입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줄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참고 미루고 남은 것으로 만족하는 척하며 자기 존재를 작게 접어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통장이 아닙니다. 타인의 태도도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오래된 규정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늘 뒤로 가야 하는 사람. 나는 늘 참고 살아야 하는 사람. 나는 좋은 것을 누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낡은 이름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이름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불러야 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서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은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내 선택으로 내 기운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재정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질서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많은 서러움은
세상이 특별히 모질어서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오래도록 자신을 낮은 자리에서 불러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나는 너무 바라면 안 된다고. 나는 조용해야 안전하다고. 이 오래된 이름들이 당신의 어깨를 눌렀고 당신의 눈빛을 흐리게 했고 당신의 선택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쌍한 내가 아니라 귀한 나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사는 내가 아니라 바르게 서는 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결심한 방향으로 서서히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했다면 이미 새로운 당신은 시작된 것입니다. 남이 준 것보다 내가 고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면 이미 새로운 당신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무례 앞에서 웃으며 넘기지 않고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함부로 다뤄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미 새로운 당신은 시작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과거의 내가 얼마나 오래 자신을 잃고 살았는가 보다 오늘의 내가 어느 쪽을 향해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단정히 대하는 사람,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가치를 스스로 잊지 않는 사람, 외로움 때문에 아무 대접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검소하되 초라하지 않고 조용하되 작지 않고 부드럽되 무너지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품위는 비싼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품위는 자기 존재를 함부로 넘기지 않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단단함은 목소리를 높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단단함은 스스로를 낮추는 유혹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서 생깁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바뀌면 관계도 재편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넘기던 일에 이제는 선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쉽게 받아들였던 태도에 이제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당신이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울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희생 위에 서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진짜로 당신을 존중할 사람은 그때부터 남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전까지는 세상도 나를 값싸게 다루려 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함부로 포기하지 않기 시작하면 세상도 조금씩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늘 미안해하던 나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늘 양보부터 하던 나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늘 남은 것으로 만족하는 척하던 나에게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 이름을 입으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락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낡은 운명을 입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기운을 새롭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반복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외로울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이름은 방향이 되고, 방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마침내 운명이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온 사람만이 마지막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은 방법보다 더 깊고 결심보다 더 무겁고 말보다 더 강한 하나의 약속을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은 우주 앞에서 자기 영혼 앞에서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지막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먼저 두고, 체면을 먼저 두고, 남의 시선을 먼저 두고, 정작 자기 자신은 늘 마지막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입던 낡은 옷도 괜찮다고 여겼고, 남이 남긴 자리도 괜찮다고 여겼고, 남이 정해준 대접도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들은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검소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오래된 자기 축소였고, 오래된 자기 부정이었고, 결국 자기 운명을 스스로 낮추는 습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남은 것으로도 괜찮다고 말하던 오래된 체념을 끝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챙기면 안 된다고 속삭이던 낡은 죄책감을 끝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한정하던 그 작은 목소리를 끝내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분명히 갈라집니다. 예전의 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살 것인가. 바로 오늘이 그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재산도 아니고 누군가의 허락도 아니고 세상의 승인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마지막 결심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이 우리에게 끝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고 그 사랑은 먼저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세상도 두려워합니다. 늘 부족할까 두렵고, 늘 버려질까 두렵고, 늘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검소해도 비굴하지 않고, 조용해도 위축되지 않고, 양보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당신이 지금부터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기운을 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남이 흘려보낸 시간과 체념을 몸에 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허락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비싼 것을 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보여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 나는 더 이상 남은 것으로만 나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 나는 이제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겠다는 것. 이 선언이야말로 오늘 당신이 우주 앞에, 자기 영혼 앞에, 그리고 자기 운명 앞에 남겨야 할 가장 깊은 서명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인생이 무너진 뒤에야 자신을 돌아봅니다. 무시를 당하고 나서야, 외로움이 깊어진 뒤에야, 자식에게도 서운함만 남은 뒤에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늦기 전에 압니다. 삶은 사소한 습관에서 방향을 잃고 그 사소한 습관을 바로잡는 순간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운명은 조용히 방향을 뜹니다.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투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 눈빛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를 남은 자리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후순위로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낡은 체념을 내 운명처럼 입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내 존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다짐이 처음에는
떨릴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결심입니다. 오늘의 결심은 작아 보여도 됩니다. 다만 흔들려도 버리지 마십시오. 어색해도 멈추지 마십시오. 외로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도 끝내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남기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남은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전의 운명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의 문 앞에 서서 남기는 영적 서명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선언입니다. 우주 앞에 찍는 도장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문장이 다시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이 다시 당신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남기십시오. 지금 남기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겠다는 그 문장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남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낡은 옷이 아니라 자기 존엄으로 자기 삶을 잊기 시작한 첫날로 기억하십시오.